22세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의 거함.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 입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실세 때부터 천부적 재능을 온 국민에게 알렸고 발렌시아라는 유소년 아카데미 최고 구단에서의 1군 데뷔에 이어 스페인 라리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22세 나이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함에 당당히 입성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에서 PSG로 큰 기대를 받으며 이적했습니다. 마요르카와 달리 슈퍼스타가 즐비한 PSG에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 속에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시즌 초부터 측면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등 공격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등 여러 국제대회 출전으로 자리를 많이 비웠지만 입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엘리케 감독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리그 중반에 들어선 지난해 12월 이강인을 향해 폭풍 칭찬을 쏟은 바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감독으로서 이강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강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오른쪽, 왼쪽을 모두 소화한다. 가짜 9번으로도 뛴 적 있고 공격 전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라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톱 레벨이고 수비 능력까지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메스와의 17라운드에서 도움을 올리며 PSG의 3대1 승리를 이끌자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결정적인 패스란 너무 자연스러운 패스처럼 쉬운 일이다라며 거듭 칭찬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 팀의 다재다능함을 좋아한다. 왼쪽 미드필더로 시작한 이강인은 자연스러운 자리였음에도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상대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교체 없이도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난 선수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며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PSG는 이강인 영입 효과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이강인이 PSG 최고의 인기 선수 중 하나로 거듭나면서 PSG에게 한국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됐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난 4월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킬리안 음바페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유니폼은 PSG 선수 중 음바페에 이어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오렌 자이르의 에메다. 온라인 판매 순위는 이강인이 음바페를 제치고 당당히 1위였습니다. 매체는 지난 여름 레알 마요르카에서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현재 팀에서 실력뿐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떠나고 떨어진 유니폼 매출을 이강인이 채워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그앙 사무국은 시즌 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려진 슈퍼스타 이강인이라는 제하로 이강인이 PSG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에서 이강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 한국인의 이름이 더 눈에 띄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파르크 대 프렌스 PSG 홍보장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에게 그야말로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에서 합류한 22세 미드필더는 음바페보다 더 많이 유니폼을 팔았다. 유럽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는 이강인의 존재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PSG는 아시아에서 어느 때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시즌이지만 아쉬움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프랑스 국가대표 공격수 우스만 덴벨레, 신의 브래들리 바르콜라에 밀려 UCL 준결승전,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 등 큰 경기에서 선발 제외되며 완벽한 주전을 꿰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시즌에 좀 더 날아오를 준비가 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활약에 대한 특별 컬럼과 디테일한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향해 향후 프리미어리그 B클럽이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으면 좋겠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축구 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매체가 있어 화제입니다. 스페인의 아스가 보도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인 영입 대상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실제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레알에 오퍼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으며 프랑스 슈퍼컵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영입 리스트에 있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왕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등 수많은 스페인 선수와 연관지어 레알 마드리드의 주목도 높여지는 원인 중 하나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지목될 정도로 스페인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국 4대 스포츠 신문인 아스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스는 이미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정식으로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아카데미에 오퍼를 받은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는 점도 알리며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축구에 익숙하고 제2의 손흥민이라 평가받는 예비 월클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 파워도 이미 검증이 되었기에 영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레알의 중원은 크로스, 모드리치 이외의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유로 2020에서 4강,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명장으로 인정받았고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첫 시즌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여 성장 과정을 이어갔다.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과 은바페를 묶은 아트 작품 같은 듀오는 PSG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과 은바페는 리더로서의 역할 또한 이루었다. 게다가 엘리케 감독의 승리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활약이 결합하여 가능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많은 스페인 선수와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파리에서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아센시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이강인은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센시오가 활약을 못하자 이적 시장에서 떠난 것과 반대로 이강인이 승부욕을 발휘해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며 호평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다양한 공격 포인트와 활약이 주목받고 있으며 어디에서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현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1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